네,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익절의 기술 파트 2를 준비했습니다.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포트 점검을 해보고 익절을 위한 실전 매매 팁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MTW 어드바이저 박재호 어드바이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좀 변동성이 크긴 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은 힘겨웠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중소형 개별주들의 어떤 급등락 움직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것처럼 뭐 그날의 당일 주도주를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든지 또는 짧게 어떤 파동 구간에 어떤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사실 소외감을 느끼실 겨를도 없이 좋은 어떤 결과를 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물량을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날의 어떤 당일 주도주를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찌 본다라면 전업이시건 또는 직장인이시건 반드시 갖춰야 될 일종의 캐시카우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간혹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매매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러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되려 뭐 내동 매매라든지 또는 어떤 추격 매수를 통해서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좀 많다. 뭐 이런 항변을 하신 분들도 좀 덜어 계셨는데 아마 오늘 시장을 보셔서 잘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러했었고 사실 이번 주 내내 크게 다를 것 없는 시장이었는데 그때 맞춰서 당일 주도주가 되었던 또는 당일 주도주를 다음날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하시건 짧게 1박 2일 정도 또는 하루 만에 끝내는 매매가 상당히 주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쿼드러플 위칭데이라는 것 말 그대로 지수 선물 옵션과 그리고 주식 선물 옵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전일장 기준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네이버도 있겠지만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 외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인 어떤 약세 움직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의 하락 움직임은 금일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일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예고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날은 지났습니다. 일단은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끝났지만은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개인들, 외인, 기관 각각의 수급 자체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기준에 했을 때 약 한 1조 2천억 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약 한 3천억 정도의 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 약 한 9천억 정도의 매도,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최근에 어떤 시장 수급상을 놓고 보게 된다면, 사실상 개인 수급이 5천억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물량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실제 레버리지라든지 뭐 스탁론, 신용 이와 같은 어떤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본다라면 지금 이와 같은 물량 자체가 한 달 기준으로 신용 만기를 좀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준했을 때는 사실 추석 이후에 11월 초까지 다소 시장이 좀 악성 물량으로서 악성 매물대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과대 낙폭을 보인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개별주 위주의 상승, 즉 직전 고점대를 돌파한다든지 또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지켜준다든지 이와 같은 어떤 조정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며 다만 좀 아쉬운 이야기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코스피 지수 차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놓고 봤을 때 주가의 어떤 변동폭 자체가 사실상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밴드 가격을 이탈했을 시에는 투매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자 기준 놓고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 3,114포인트를 기록을 해줬는데 최종적으로 3,100포인트대를 이탈하게 되는 어떤 하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사실 과도한 어떤 낙폭 확대에 대한 어떤 추가적 하락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하우스 뷰가 되었건 또는 제도권 뷰가 되었든지 간에 시장에 대해서는 늘상 상승에 대한 어떤 외침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만에 하나 3,100포인트를 이탈하는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되도록이면 주식 비중을 최대한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서 그 어떤 누군가 어떤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본인만의 캐시카우를 갖춰야 될 것이고 지금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을 반드시 겸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중장기 매매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인의 계좌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의 상승 곡선을 그려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3,100선이 일단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낙폭 과대주 쪽으로 순환매가 몰리고는 있지만 이쪽이 아니라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가는 쪽을 더 보자, 위쪽을 뚫어낸 종목들의 시선을 보자라고 투자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투자 기술을 좀 익혀보도록 하죠. 어제는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투자 스킬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쪽 배워볼까요? 자, 일단 비중 조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찌 본다라면은 비중 조절을 중요시해야 된다 또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오늘 거래 내역입니다. 카스람 종목의 실제 거래 내역인데 화면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표시되는 화면은 B는 매수입니다. 그리고 S는 셀, 즉 매도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실제 어떤 식의 물량을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주가에 하락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 매매를 볼 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라는 것은 늘 추세를 그려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분봉의 화면인데 1차적인 어떤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난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이 보통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바로 곧바로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재료라든지 뉴스라든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정말 말 그대로 VI 달성 이후에 상하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주식은 늘 파동을 그려내게 됩니다. 그 파동이라는 것은 뭐 1파가 되었든 2파가 되었든 이런 일정의 상승과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상승과 쉬어가는 구간을 보여주게 되는데 보통 이런 각각의 타점을 일반적으로 눌림목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 조정 구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찌 본다라면 이 구간들에서 매수를 잡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어찌 본다라면 평단가 자체를 첫 가격대가 6,600원에서 매수했는데 이게 잘한 매수인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비중 조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1천만 원의 매수 자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신다라면 최대한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실전에서 고액의 어떤 운용 자금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1억 기준 했을 때 첫 매수는 보통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달리 본다라면 1천만 원 기준으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트레이딩을 하거나 또는 스윙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중장기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매수는 50만 원 정도로 잡으시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무탈하게 내가 원하는 기준 가격 내가 예를 들어서 평단가를 6,400원에 맞추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첫 매수 물량 자체가 작게 잡아 들어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고가권에 정말 말 그대로 추격 매수를 하셨건 쫓아가는 매매를 하셨다 할지라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평단가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오르면 말 그대로 더 갈까 싶어가지고 특정 가격에서 말 그대로 물량을 크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사실 평단가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더 심한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흐름, 자 잠시 다른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역시 마찬가지로 금일 종가 무렵에 발생했을 이스타코의 실제 거래 내역인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몰아가는 매매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반드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현재가 창과 그리고 차트상의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한다든지 지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각각의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뭐 내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 뭐 1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 자금은 50만 원 시작해서 최대 자금은 500만 원까지 그 각각의 구간별로 비중 조절을 해 나아감으로써 비중 조절과 함께 이게 보시는 분들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각각의 구간에서 수익을 좀 챙김으로써 주가의 어떤 파동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면은 사실상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나아감으로써 실질적인 이 상승폭 자체가
5%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구간 내에서 내가 수익을 챙기는 것은 되려 원금 대비 또는 투자 금액 대비했을 때 1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많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전적인 이야기를 드리지만 쉽게 와닿거나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단호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걸 아셔야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정의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이 필요한 이유를 쭉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제 내일의 유망 종목 마지막으로 좀 컴팩트하게 들어볼게요. 네, 내일의 유망 종목은 이제 내일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추석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컷오프 미팅 데이를 좀 보내면서 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끝을 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인데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7일 화요일자 기준했을 때 약 한 1,400억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MTN에서 여러분들께도 몇 번 설명을 드릴 적이 있었는데, 바닥권 종목에 있어서 어떤 탈출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때 각각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전형적인 대량 거래 돌파 이후에 특정 가격을 돌파를 해줬고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61선과 그리고 21선의 이격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즉, 제가 이렇게 가로를 표시했는데 61선보다 21선이 더 큰 가격대, 즉 21선까지의 가격 조정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가격선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고, 대략적으로 손절가는 4,500원 잡으신다면 큰 무리 없이 깔끔하게 대응이 가능하시겠으며,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실 때에는 바로 직전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4,900원대 돌파를 못 해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시작의 게임 체인저가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도록 하시죠. 자, 지금까지 MTNW9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도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